네, 매주 화요일 밤 9시 뜨거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종목 빅리그 첫 번째 코너 이슈트림 리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슈는요, 유럽연합 수소차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수소경제 산업 규모를 기존보다 약 70배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수소차 굉장히 뜨거운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슈를 수소차 관련된 이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는 글로벌 증시 달구는 수소 전기차 열풍 추월할까. 수소차, 지금까지는 사실 전기차가 가장 뜨거웠어요. 그 열풍을 EU에서 발표한 70배 확대 계획 발표를 통해서 여기를 추월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터줏대감 임종혁 파트너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소차, 유럽도 수소차 육성에 이제 매진을 했고요. 그 기존보다 70배 확대라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먼저 여쭤보면서 전반적인 이 수소차 시장 혹은 수소 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소 경제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인 그린 뉴딜 열풍 속에서 수소 경제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대한 테마를 만들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로벌 수소차 그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미국의 니콜라고, 니콜라는 6월 초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으며,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이 30조 원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의 어떤 주가 흐름이 앞으로 향후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된다면 수소 경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주목군들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니콜라가 이제 7월 하순에 애리조나주에 이제 수소 트럭 공장 기공식을 열 예정이고, 아직은 공장이 없습니다. 먼 날 언젠가 공장이 완공된다면은 수소 트럭을 연간 35,000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스토리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지 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뭐 엄청난 뭐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근데 테마의 특징이 강 너머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꿈을 제시하는 그런 수소 경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당분간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수소차 테마 안에, 수소 경제 테마주 안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소수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바닥권에 깔려 있는 수소 경제 테마주들도 멋진 순환 상승 드라마를 전개시키면서 대부분의 수소 경제 관련된 기업군들이 과열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쯤 수소 테마주들의 상승 흐름이 좀 멈추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이호근 파트너께 이 질문 드려볼게요. 모든 섹터들이요, 움직이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된 섹터를 보면 맨 먼저 마스크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손세정제, 뭐 진단키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먼저 움직이는 수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수소차도 분명히 그런 수순이 있을 것 같은데, 수소차 관련주 내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섹터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그 수순을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수소차는 그 전기차랑 좀 그 특성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반에 그 전기차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계를 밟아오면서 그 각 단계마다 이제 전기차의 그 산업들이 이제 그 성장하는 이런 사이클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 큰 그런 흐름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지금 제가 보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연료 전지 관련주들,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S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쪽에 직접 들어가서 연료 전지 이러한 발전 시설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수소차를 들어가게 되면 수소차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하나의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소를 저장해 놓은 수소 탱크, 그 다음에 이제 수소 탱크에서 그거를 일단 이제 전기로 만드는 연료 전지 스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구동해서 바퀴를 돌리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소차가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그 수소차에서 유일하게 지금 수소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수소차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지금 그 매출이 나오는 종목은 일진 다이아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수소 탱크를 지금 현재 그 현대차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상하 프로테크라던가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네. 지금 아직은 이 회사들이 매출이 나온 건 없는데 일단은 이제 그 수소차에 있어서 그 용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탄소, 탄소 섬유인데 탄소 섬유가 지금 일본의 이제 도레이에 거의 100%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효성 첨단 소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제 그 수소차에 있어서 이제 원가 구조를 보면 가장 이제 원가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연료 전지 스택 쪽인데 네. 스택 쪽에서 가장 이제 그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상하 프론테크의 멤블레이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부분이 지금은 그 미국의 두퐁이라던가 3M 이런 쪽에서 이제 100% 유전을 하고 있는데 상하 프로테크도 이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일단은 일진 다이어가 가장 1순위가 되겠고요. 아니면 먼저 이제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 일진 다이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납품이 기대가 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상하 프로테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충전소가 들어가겠죠. 네. 충전소 쪽에서는 JK 히터. 그러니까 일단은 요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수소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네. 지금 그 종목을 이전처럼 범위를 높이면 안 되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 말했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은 우리 임주아 파트너께 수소 관련된 종목들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뭐가 있는지를 여쭤보면서 잠시 후에 임종혁 파트너와 임종혁 파트너도 한번 여쭤보게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어떤 섹터가 수소차 내에서 어떤 섹터가 또 가장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임종혁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임주아 파트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가장 움직일 것 같은 종목들부터 한번 임주아 파트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수소차의 비중에서 연료전지 스택이 40%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60%는 10에서 20%로 나머지 뭐 저장장치, 전장장치 이런 것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40% 차지하고 있는 이 연료전지 스택 안에서 가장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탄소 섬유랑 그다음에 백금 촉매, 그다음에 멤브레인 막 세 가지가 있고 백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을 정도로 가격이 계속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 생산비의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 섬유를 장악하면 당연히 훗날 매출 실적 시장 점유 1위든 2위든 3위든 찍을 수 있게 될 텐데요. 탄소 섬유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높은 강도, 그 다음에 높은 탄성을 둘 다 갖고 있어서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빵 터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그게 가능할 만한 기업은 이제 효성첨단 소재가 일단 대장처럼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기관에서 좀 예쁘게 보는 게 하나솔루션을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회사 니콜라 지분을 갖고 있는 거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들을 납품해가지고 수소차로 연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데서는 별로 이렇게 연관성 있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하나를 더 준비한 게 있다 그러면 지금 2016년 기준으로 GM이 수소 연료전지차 50주년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54년째인 거죠. 그럼 이 GM에다가 판매가 급증한 차량 회사가 우리나라에 4군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이 만도, 한온 시스템, SL, S&T 모티브 4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온 시스템 많이 들어봤고 만도를 많이 아니까 GM 향으로 비중이 되게 높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만도는 GM 향으로 2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SL이 이제 GM 향으로 24%라서 둘이 합치면 대략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S&T 모티브가 53%, 그다음 나머지 쭉
조금 남은 3%를 한원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소차가 2019년 1분기 때 막 한 700여 대 수주가 들어왔다가 지금 200여 대로 막 왔다 갔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GM향으로 계속 매출이 확 폭주하고 있는 거는 지금 S&T 모티브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소재에서 가장 핵심인 탄소섬유 내에서 찾아볼 거냐라고 하시면은 뭐 대부분 지금 일본이 뭐 메인이긴 하지만은 한국에서 찾자면 효성첨단 소재랑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차 판매량에서 뭔가 실적을 잡아내실 거라 그러면 S&T 모티브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동차 부품주들이 매출액 나오고 영업이익 난다 주가 안 가잖아요. 근데 부채 총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도 줄어든 걸 포함한다 그러면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같은 질문 임종현 파트너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수소차 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일 것 같은 섹터는 임종현 파트너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수소 경제라는 이 광의의 개념 안에 이 수소차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 수소 경제라는 그 컨셉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소 경제 테마주 내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과 S퓨얼셀이고요. 오늘 상한가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이제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게 수소하고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정부에서 수소 경제를 육성하겠다고 이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연료 전지에 대한 어떤 보급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게끔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S퓨얼셀, 두산 퓨얼셀 이런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진 다이아라는 상장사의 자회사가 일진 복합 소재인데 일진 복합 소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차용 수소 탱크를 만들 수 있고 그 수소 탱크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소재가 효성첨단 탄소섬유인데 국내에서 이제 탄소섬유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효성첨단 소재 한 종목밖에 없고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그 증설 프로젝트를 봤을 때는 효성첨단 소재가 일본 탄소섬유 그 절대적 그 지배적인 위치를 좀 뺏어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수소차 시대가 도래된다면은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EM 코리아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 세계 그 수소차 어떤 트렌드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니콜라랑 독점적인 제휴 관계에 있는 기업이 넬인데 그 넬의 한국법인 이름이 넬코리아예요. 넬코리아랑 수소 충전소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JNK 히터도 이 수소 경제 테마주가 이제 으쌰으쌰 그때 드라마가 전개될 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복고풍이라 그래갖고 레트로 같은 그런 컨셉으로 봤을 때 과거에 수소 테마가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 시총이 작은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이 큰 급등을 했어요. 그때 이제 수소 테마주들 급등했을 때 그때 대표적으로 급등했던 종목이 유니크, 뭐 대우부품, 뭐 세종공업, GMB 코리아 같은 기업이 있거든요. 이들 기업들은 뭐 직접적인 수혜 관계가 좀 나중에 좀 인식이 돼갖고 약간 시장에서 약간 좀 관심을 덜 받을 수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 이렇게 좀 소형 사이즈의 어떤 테마주들도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호건 파트너께는 이 질문 오늘 수소차 관련주도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이 종목들이 어떤 이제 지금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이번에 움직이는 그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 움직일 때는 그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 수소의 가장 이제 매출에 관련성이 큰 종목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빨리, 그러니까 수소차보다 먼저 나올 수 있는 S퓨어셀이나 두산퓨어셀 이런 종목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일진다이아, 그 다음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두 종목. 아직 매출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접근할 때는 수소차니까 다 같이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가장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하나의 펀더멘털로 다가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이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최근에 유동성 장에서 제약바이오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요번에 여기서
이번에 움직일 때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철저히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소차가 이제 본격화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종목의 순으로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을 접근할 때 이거를 이제 뭐 전기차처럼 전기차는 가능해요. 장기 투자가. 네. 근데 수소차는 아직은 좀 더 약간 테마성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임주아 파트너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쭉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대응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테마가 한 일주일 정도 안 된, 한 5거래에서 7거래일 정도 시세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조정받으면 언능 한 번 정도는 더 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사실 지금 추격하기 약간 애매한 것도 있고 좀 사볼 만한 자리가 나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차트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조정 나오면은 회복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2차적으로도 한 번 더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글로벌 증시 달구는 수소차, 전기차의 열풍을 추월할까라는 주제로 함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